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소 규모 6.8의 지진도 견딜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죠. 강력한 지진으로 주변 건물들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릴 때도 피라미드는 진동을 흡수하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장치가 도와준 걸까요? 4500년도 더 된 옛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구조물인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쿠프 왕이 건설을 명했고 완공까지는 약 26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230만 개가 넘는 돌을 끌어와 쌓았는데 돌 하나가 수톤씩 나가기도 했습니다. 완성된 피라미드의 높이는 약 480피트에 달했습니다. 541피트인 맨해튼의 리츠 타워보다 아주 조금 낮은 정도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지진을 견디도록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집트와 일본 연구진은 진동이 피라미드 내부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조사했습니다. 피라미드는 4600년이 넘은 유물이라 파손 위험 때문에 직접 흔들어 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고감도 가속도계라는 특수 장비 덕분에 구조물 안팎의 40개 지점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돌을 타고 흐르는 아주 미세한 파동까지 측정해냈습니다. 결국 지면이 흔들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피라미드는 진동의 힘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구조물 전체로 에너지를 넓게 분산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거대한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진동이 증폭되어 구조물을 파괴하는 대신 피라미드를 통과하며 서서히 약해지는 겁니다. 이집트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지진을 겪어왔습니다. 어떤 지진은 카이로 전체를 폐허로 만들 만큼 강력했죠. 주변 건물들이 심하게 부서지거나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도 대피라미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의 균형이 정말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무게가 아주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서 발밑의 땅이 흔들려도 피라미드는 끄떡없습니다. 형태도 도움이 되죠. 피라미드 구조는 무게를 아래와 바깥으로 분산시켜서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걸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1992년에 이집트를 강타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규모 5.9의 지진이었고 진앙은 카이로 남서쪽으로 약 20마일 지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2만 9천 채가 넘는 건물이 부서지거나 완파되었습니다. 왕들의 계곡 근처 고대 무덤들도 무너지지 않게 보강 공사를 해야만 했죠. 하지만 대피라미드는 돌 하나만 잃었을 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큰 이유는 피라미드의 설계입니다. 바닥면이 거대해서 너비가 755피트가 넘습니다. 그 넓은 바닥은 힘을 분산시키고 흔들림 속에서도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피라미드는 또한 매우 대칭적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오는 압력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아래에는 아주 튼튼한 기초 역할을 하는 단단한 안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블로크 자체입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거대한 퍼즐처럼 맞물리는 석회암 블록을 사용했죠. 지진 시 이런 구조는 진동을 흡수하고 분산시킵니다. 쉽게 갈라지지 않죠. 대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첫 번째 피라미드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통치자들은 이미 여러 세대에 걸쳐 실험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쿠프 왕보다 100년도 더 전에 이집트인들은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매끄러운 측면 대신 거대한 돌계단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쿠프의 아버지는 오늘날과 유사한 매끄러운 대형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이집트 건축가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계속 발전했습니다. 물론 일부 후기 피라미드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부실하게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피라미드는 재료를 아끼기 위해 자연언덕의 일부를 사용했지만 맞물리는 블록이 저거 구조가 덜 안정적이었습니다. 검은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또 다른 피라미드는 주로 진흙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사실 더 저렴했지만 훨씬 더 약했습니다. 그렇게 흉하게 변한 것도 당연합니다. 비와 침식은 서서히 구조물을 파괴했습니다. 나중에 지어진 피라미드 중 일부는 결국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대피라미드와 그 지진 생존 기술로 돌아가 봅시다. 과학자들은 직접 들어가 진동을 측정했죠. 왕의 방, 왕비의 방, 지하 터널, 왕의 매장실 위 숨겨진 방 등을 연구했습니다. 피라미드 전체가 블록마다 균일하게 진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체 구조물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물체처럼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며 지진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피라미드 주변의 땅은 훨씬 낮은 주파수로 매우 다르게 진동합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릴 때 피라미드는 진동과 동기화되지 않아 구조물을 통과하는 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그네 타는 사람을 밀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타이밍이 맞으면 그네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어긋나면 움직임이 약해집니다. 피라미드도 지진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구조물 내부에서 또 다른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왕의 방에는 여러 개의 작은 중량 경감실이 있는데 아니요, 화장실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천장의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원들은 그 방들이 지진의 진동이 가장 중요한 내부 방에 도달하기 전에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즉, 피라미드는 내부에서 충격파의 방향을 바꿔 완화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라미드는 생각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단순한 노예들의 거대 무덤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 근처에서 노동자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건설자들은 집, 음식, 의료, 조직적 팀을 갖췄으며 숙련된 노동자로 일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겐 그런 기술과 엄청난 힘이 필요했죠. 일부 석회암과 화강암, 블록 무게는 80톤에 달했죠. 짐을 가득 실은 세미트럭보다 무거우며 수마일 떨어진 채석장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옮겼을까요? 한 이론은 젖은 모래 위에서 나무 썰매를 썼거나 특수한 윤활 경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죠. 피라미드는 당시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친 먼지가 쌓여 보이죠. 하지만 원래는 매끄러운 흰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거울처럼 피라미드에 반사될 정도로 밝게 닦여 있었습니다. 대피라미드 내부는 외부 사막이 낮에는 타는 듯이 덥고 밤에는 얼어붙을 때도 거의 항상 화씨 68도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거대한 돌벽이 단열재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대피라미드는 또한 동서남북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천문학을 더 잘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천문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피라미드의 또 다른 미스터리인 숨겨진 방들이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뮤온 방사선 촬영을 사용하여 연구원들은 피라미드 내부의 빈 공간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곳에 도달할 수 없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비밀의 방, 잃어버린 지식, 숨겨진 방 또는 피라미드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피라미드가 무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미라가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전체가 거대합니다. 기자는 단순히 세 개의 피라미드만이 아닙니다. 더 작은 위성 피라미드, 신전, 노동자 마을, 그리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긴 통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는 이 구조물들에 얼마나 많은 계획이 들어갔는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관련된 수학도 정말 멋지죠? 대피라미드의 바닥 면적은 약 14메이커에 달하며 피라미드의 둘레를 높이로 나누면 대략 3.1416이 나옵니다. 그게 파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적인 도구 없이도 일을 해냈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은 별들과의 정렬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기자의 세 주요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 벨트의 세 별과 일치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파라오의 영혼이 그 별자리를 통해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